아이들이 어려우면 또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아마 코로나 첫 해부터 괴물 가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있으니까 부모님도 잘해주시고 아이들도 잘해주시는 부모님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은 애들이 괴물이 되었다고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아니다 괴물로 변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가족의 모습이 괴물 가족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들도 부모님과 대화하기 힘들다. 또 부모님도 아이들과 대화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대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네 나라를 비교한 그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부모 자녀 대화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있는데요. 이 네 나라 부모님들 중에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바쁜가 봐요. 들어주지 않는데요. 아이가 조금 얘기하자 됐어. 다 알아 하면서 첫 번째 들어주지 않는 특징이 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부모님들 대화에 정말 공통된 특징이 뭐냐? 기승전 공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러 나가서 밥을 먹어도 외식 맛있게 했지? 그 다음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옷을 사러 나가도 옷 사 입힌 다음에 이렇게 옷을 사줬는데 공부 어떻게 할 거냐?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기승전 공부식의 그런 대화를 하루 종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경우보다는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너무 훌륭해요. 예전에 어려운 시기 겪으면서 정말 배고플 때 물 마시고요. 잠 와서 너무 힘들 때 치약 묻히시고 공부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불가능이 없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칭찬을 정말 안 해주셔요. 부모님은 자녀와 공부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와 고민 얘기를 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일치하면서 부모님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런 게 바로 꼰대 대화라고 합니다. 꼰대의 정의가 뭐냐? 아이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정의를 다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말은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부모님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든지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주지 않으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대화가 계속되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가장 대화가 힘들었느냐 그런 걸 얘기하면 저는 진료할 때 우리 친구들 따로 면담하고 부모님 따로 면담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잠시 뒤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의 최선과 노력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6시간 하던 게임을 2시간으로 줄였다. 최선을 다했다.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게임이 웬 말이냐. 1분 1초가 아까워야 된다. 이게 최선이다. 이런 간극을 좁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최선을 부모님들이 좀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또 두 번째로 정말 또 똑같이 얘기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 사실 스마트폰 문제예요.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너무 부럽다.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저랑 얘기할 때 그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오신 부모님들은 뭐 손목을 어떻게 하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스마트폰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정말 원성이 자자하고 걱정도 크신데 실제로 스마트폰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말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들어주는 거. 자기 얘기를 조금 들어주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 좀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을 바란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께 바라는 게 아주 크지 않아요. 우리 옛날처럼 우리가 클 때처럼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좋은 옷 사주고 이런 걸 바라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바라는 건 사실은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들어주는 것도 아주 힘들어 하시는 거고 요즘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주 힘들어 하신다. 그렇게 요즘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요. 사실 갑작스러운 이 문화의 변화를 어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화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만들어준 대화법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자주 여기저기서 말하는 힘그겐 대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힘그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 자녀 사이의 대화법인데, 힘그겐의 힘은요, 부모님들이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니? 힘들었지? 힘들겠구나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대화법이고요. 힘들지 않니?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와, 엄마가 먼저 그렇게 물어봐 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물어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힘든 걸 얘기할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대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운동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할 맛이 안 나. 가방이 별로야. 분위기가 안 잡혀.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 이런 얘기 포함해서 요즘 아이들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힘들었던 것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아, 너희 세대는 이런 게 힘든 거구나. 라고 그렇겠구나. 이 말이 정말 아이들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문제냐? 그게 힘들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반응을 너무나 겪었기 때문에 아, 너희 세대는 그런 게 힘든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힘그겐 대화법. 이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원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애는 공부하고 어떤 애는 공부 안 한다. 차이가 뭐냐? 자기 주도성이다. 자기 주도성에 관한 동기부여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 주도성과 동기부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해받고 있을 때,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도록 누군가 도와줄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사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혼내고요, 또 수치심을 주고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끄럽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할 마음을 가지면서 박박 종에다 쓰고 지우고 이를 갈고 요즘 아이들은 창피를 주지 않고 돕는 것을 원합니다. 교수님, 그럼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뭔가요? 조언과 잔소리의 구분을
어떻게 지느냐? 그것은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분만 나쁘게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은 사실 잔소리예요. 그런데 조언이 되려면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이 나에게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을 건드리는 나의 구체적인 그래서 뭔가 지침이 될 그런 말들이 조언인데 사실 우리가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조언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애들 말로는 전형적인 꼰대의 대화래요. 멋진 조언을 해주는 부모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고 있어.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 목표가 달성되어야 사실 조언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교수님, 저는 조언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말대꾸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무엇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사실 반응도 하지 않죠.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갑니다. 말대꾸를 그래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대화에 서로 상호작용이 멋지게 일어나는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한쪽에서만 계속 요구하는 대화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철벽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그래, 너는 짖어라. 나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마음 아픈 거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죠. 부모님이 무슨 얘기만 하려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예 차단한다. 이게 사실 제일 슬픈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반박을 한다, 대꾸를 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왕에 하는 대꾸, 말대꾸 끝까지 하도록 두시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널 좀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아이가 다음에는 더 좋은 자세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 다 소용없구나. 입만 아팠다. 라고 하면 아이도 속으로 나도 입이 아프다. 이제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드디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들어가고 문을 잠그는 그런 대화가 사라지는 슬픈 그런 가족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말대꾸를 감사해야 하나요? 대화의 어떤 진행 과정, 진화 과정을 볼 때 그래도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대꾸하는 건 차라리 반갑다라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보내는 집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